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제 포털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3%대로 다시 폭락한 것을 봤습니다.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군요. 참 걱정이죠. 대선 때 치솟았던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하는 것은 대선 패배도 원인이 되겠지만 대선에 패배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도 한 원인이죠.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당 쇄신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새로운 신보수주의 정당이 아닌 실패한 구보수주의 정권 세력들의 연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 쇄신이 안 돼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일 것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자유한국당을 구보수주의 정권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제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시대 인물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접어들었으니까 좀 물러나야죠. 이선으로 후퇴하고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새 시대에는 새 인물이 필요하죠. 근데 구시대 인물들이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자꾸 전면으로 나서려고 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국민들 눈에 왔다 갔다 하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잔재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쇄신되어야 합니다. 쇄신되어야 삽니다. 이념적 지향점도 바꾸고 지도부도 바꾸고 정신도 바꾸고 자세도 바꾸어야 합니다. 이념적 지향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더 선명한 보수 이념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선 때 선명한 보수 이념을 주장했거든요.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은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좀 어느 정도 섞어 놓은 당이었죠. 정규재 주필이 아주 강력하게 지적한 것처럼 김종인 씨를 영입해 가지고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것. 그것은 이제 보수 이념을 퇴색시킨 거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좌파 경제 사상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우파의 경제 사상,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약화시키는 그런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과거에 집권했던 세력들은 좌파를 많이 이제 등용을 했죠. 좌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지적을 많이 받았죠. 우파들에게 왜 좌파 인사들과 가까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념적 지향점을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주 확실한 우파 이념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되고 지도부도 바꾸고 지도부 바꿔야죠. 이 지도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체제로 가는데 이래가지고는 뭐
정우택 대표가,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뭘 하려고 하지만 리더십이 약하죠. 그 정도가 좀 당을 힘차게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도부도 바꾸고 정신도 바꾸고 자세도 바꿔야 된다 주장하죠. 10년 집권으로 관료화된 당의 조직도 전투적인 야당 조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이 관료주의자 되면 이제 무사안일 이렇게 나가죠. 그냥 뭐 탈만 없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걸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전투적인 야당 조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구보수주의 잔재들이 설치는 당으로 방치하게 되면 한국 보수 우파의 적통정당은 한국 정치판에서 사라지고 좌파들의 천국이 됩니다. 그치, 우리가 개혁하지 못하면 이제 결국 좌파들의 천지가 될 수밖에 없죠. 우파의 당이 힘을 못 쓰는데 뭐 좌파들이 물만한 고기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각성해야 합니다. 친북 좌파 정권이 자리 잡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쇄신하고 변해야 합니다. 아직 친북 좌파 정권이 자리 잡은 거 아니까 이렇게 저들이 힘을 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쇄신하고 변해서 힘을 길러서 좌파 정권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화 통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화 통일이 좌파 정권의 궁극적인 목적 아닐까요? 그런 것을 실제로 좌파 정권이 시도한다면 그것을 저지하는 그런 일을 해야죠. 하려면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정규 대표는 늘 그렇게 주장했죠. 친박의 핵심들이 경계를 은퇴해야 된다. 그래야 보수파가 산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름까지 다 지적을 했어요. 서청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계 은퇴해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지적까지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변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신문 이야기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정권 등장해 당황하는 탈북자 사회. 좌파 정권이 등장하니까 탈북자들이 당황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건 좌파 정권 대선 전에도 탈북자들이 굉장히 걱정했죠. 우리가 이렇게 이 상태로 좌파 정권에 넘어가면 또 우리 탈북자들, 비밀을 지켜야 되는 탈북자들 명단이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다 처형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거나 할 건데, 또 북한에서 우리 신분을 다 알고 이제 간첩을 난파해서 우리를 살해하고 납치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사나. 그래가지고 뭐 망명을 하겠다는 그런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이해란 박사, 한국 탈북한 지 한 20년 정도 되죠. 이해란 원장이 한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찍지도 않았는데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앉아서 당해야 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억울하다. 찍지도 않고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탈북자들이 좌파 정권에게 당해야 하는 이 민주주의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칠레가 민주적으로 좌익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지도자의 포퓰리즘으로 3년 만에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었다.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북한이나 칠레, 베네수엘라 같은 비참한 처지에 놓일지도 모른다. 새 정권에서는 북한 해방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이 나라를 떠나는 길만 남은 것 같다. 이 친북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을 해방시키고 멸망시킬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는 길밖에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SNS 네트워크라는 탈북 청년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한 모 씨, 대선 결과에 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남한 대선 결과에 북한 김정은이 한숨 돌렸다고 좋아하며 오늘 밤 축배를 들 것이다. 할 말이 없다. 탈북자들이 볼 때는 김정은이가 남한의 친북 정권에 들어서서 너무 좋아가지고 축배를 들 것이라고 예측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북한의 무모한 핵 질주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 북핵에 관대한 새로운 한국 정부는 앞으로 국제적인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 중국,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동원 노력을 하는데 만약 한국 정부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왕따를 당하게 될 그럴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가 만약 북한 핵 미사일 해결하는데 소극적으로 하고 그걸 해결 안 하려고 하면 왕따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이제 코리안 패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은 이제 패싱은 지나가는 걸 말하죠. 한국은 제껴도 미국이나 중국 이런 모든 나라에서 한국은 제껴도 한국 정부는 우리 편이 아니야. 코리안 패싱이 일어나면 국제적인 왕따가 되면 이제 국제적으로 경제적인 도움도 못 받고 그럼 결국은 한국 정부가 한국 경제가 안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유엔 난민의 자격으로 한국에 망명한 허광일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문재인이 세기의 살인마 김정은과 여적 수계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의 국민이기를 포기한다. 이분은 아주 강하게 말했네요. 문재인이 세기의 살인마 김정은과 여적 수계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문재인은 김정은이를 도와주는 수계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정리 안 하면 나는 문재인 정권의 국민이기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고 제3국으로 다시 망명하고 싶은 심정이다. 당장 한국 국적 포기하고 삼국으로 망명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 말이죠. 부산에 거주 중인 김태희 탈북자연대 대표 말을 소개합니다. 더 이상 망명이라는 단어가 비겁하다 말하지 말라. 탈북 동포들이 망명 얘기하니까 비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비겁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더 무엇을 말해라. 인민공화국이 되고 정신 차려볼 사이도 없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설치는 몰골과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주변이 다 빨간색으로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에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 탈북 동포들은 공산주의에 아주 그냥 질대로 질린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좌파 정권 들어선 것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겠죠. 이들의 눈엔 더 잘 보이겠죠. 북한에서 좌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망명한다고 해서 비겁하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울면서 들려오는 전화기 너머 소리들이 가슴을 후벼 판다. 이 탈북 동포들이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면 울며 이거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도 죽고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다 죽게 생겼다고. 탈북 후 중국에서의 지옥 같은 10년 생활, 이제 더 이상 철새와 같은 삶을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데,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이제 목숨이 경각이다.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목숨의 위기.
배제고를 졸업하고 이제 현재 입대 예정인 21살 탈북 2세 이모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보수적 정치 성향 때문에 왕따를 당했다. 이 학교 애들이 전부 다 좌파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파 이야기를 하면 왕따를 당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합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절친들에게서 얘는 다 좋은데 정치적인 얘기는 절대 듣지 말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으니 보수적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 심한 왕따를 당하게 될 것 아닌가. 우파 대통령이 있을 때도 그랬는데 좌파 대통령이 들어왔으니 우리 우파 사상을 가진 그런 학생들은 더 왕따를 당할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단체연합 북한 망명정부 준비 탈북민연합 여기에서 이제 긴급 공동성명서를 냈습니다. 6.25 내전을 일으키고 평화 시기에 북한 인민 300만 명을 굶겨 죽이고 김정일 정권 시절에 북한 국민 3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며 핵공갈을 일삼는 북한 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고 당선되면 평양부터 방문하겠다고 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고 하고 개성공단 2천만 평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무모하고 정신병적인 발상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국군 통수권자가 된 이것이 민족 비극의 큰 씨앗이다. 문재인 당선으로 북한 인민은 김씨 왕조의 세습 독재에서 더 오랫동안 신음하게 되었고 북한을 탈출한 우리 탈북자들 대부분은 정신적 근간 및 탈북 명분이 파괴되었다. 한국 내의 반문재인 성향의 탈북자들은 미국에 와서 집단 망명을 선포하라. 이제 한국의 탈북자들 목숨이 위험하니 미국에 와서 집단 망명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미국의 북한 망명 정부는 찾아오는 모든 탈북자들을 환영하고 안내할 것임을 약속한다. 이제 앞으로 이제 치열하게 사상 전쟁이 일단 일어나겠죠. 사상 전쟁, 좌우의 사상 전쟁. 근데 칼자루를 좌파 정부가 잡고 있습니다. 좌파가 잡고 있습니다. 우파가 잡고 있을 때도 저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언론을 이용하고 뭐 정부 기관에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제 저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얼마나 더 난리를 치겠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지 않는 한 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일단 우파들이 똘똘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 뭉칠 것인가. 뭐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은 있으나 현재 대세가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그나마 소망이 있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우파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들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어떤 분들은 자유한국당을,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이렇게 이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적은 저쪽에 있는데 저쪽에다 총을 안 쏘고 같은 우파끼리 총을 쏘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무슨 내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끼리 싸우는 것도 중단하고 똘똘 뭉쳐서 적과 대항해야 되겠고, 또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라도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나라를 구해달라고, 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뒤집을 수 없는 이 부정선거 의혹이 이렇게 많이 부들거져도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어떻게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 이것을 하나님이 좀 개입해서 역전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할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